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 한국형 K2 흑표 전차가 등장한 지도 어느덧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방산 기술의 눈부신 진보를 이루어냈고 이제는 K2를 넘어선 차세대 K3 전차를 비롯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새로운 기술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군이 함께 나아가는 무인체계 비전 역시 당당히 제시하며 전 세계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저력을 각인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모델에는 지금껏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되며 국내외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차세대 K3 전차와 함께 어떤 획기적인 기술들이 선보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전쟁의 연속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방산 강국들이 앞다투어 본격적인 전차 기술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세계를 대표하는 K방산의 상징 K2 흑표 전차를 뛰어넘기 위해 각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함께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인 K2 전차를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K2 전차의 고배를 마셨던 전통의 방산 강국 독일은 최근 차세대 전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이자 유럽 최대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은 독일의 KMW와 손을 잡고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공동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자금 유치에 돌입한 이 연합에는 스웨덴의 사브,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 유럽 유수의 방산 기업들이 대거 합류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를 앞세워 유럽 방산 시장을 주도해왔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산 능력 저하와 납기 불이행 문제가 심화되며 위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내부에서는 50년 가까이 사용된 레오파르트 전차로는 더 이상 현대 전차와 경쟁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졌고 결국 본격적인 차세대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K2 전차의 성능을 입증해왔습니다. 탁월한 내구성과 기동성을 갖춘 이 전차는 3.5세대 전차 중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국제 무대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에 무려 1000대가 수출되었고 다른 여러 국가들도 K2 전차 도입을 추진하며 한국산 무기에 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뿐 아니라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다연장로켓 천무 등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며 한국 방산이 유럽 무대에 본격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베일에 쌓였던 K3 전차가 모습을 드러내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전차 최강국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공개된 사양만으로도 한국산 K3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전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차가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파괴되며 전차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도심이나 개활지에서 전차를 대체할 전력을 찾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전차는 여전히 공세의 핵심이며 그 시대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 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K2 전차의 한계를 넘어선 스텔스 기반의 차세대 전차 K3를 선보이며 또다시 방산 기술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차 개발에는 약 15년이 소요되지만 K3는 5에서 7년간의 개념 연구 단계를 거쳐 탐색 개발에 착수해 완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작년 6월 대한민국 국방산업대전에서 K3가 정찰용 드론을 탑재한 스텔스형 전차로 등장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시제 생산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무기 개발 시 기술 완성에 가까운 상태에서야 공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K3 전차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K3 전차의 기술적 우수성은 외형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현대로템이 공개한 설계에 따르면 K3는 스텔스 도료로 외부를 감쌌으며 기존 K2와 달리 적의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고도의 방어 능력을 갖췄습니다. 장갑의 재질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차에서 장갑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겁기만 한 장갑은 방어에는 유리하겠지만 기동성에 심각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신속한 전개가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너무 가볍다면 방어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세대 장갑은 방어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세라믹이 가장 적합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K3의 주포는 기존 120mm 활강포에서 130mm로 대폭 업그레이드되며 파괴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습니다. 활강포는 강선 없이 내부가 매끄러운 포를 의미하며 더 큰 구경은 그만큼 강력한 관통력을 보장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 주포는 이전보다 관통력이 50% 이상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전차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고도 충격적인 성능 향상입니다. 이처럼 K3 전차는 외형, 기술, 화력, 방어 능력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화학 추진제에 전기에너지를 결합한 전열화학포 개념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격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즉 RCWS가 탑재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열화학포는 장약의 연소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하는 방식으로 포탄을 레일건에 필적하는 속도로 발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기존의 일반 화포와 레일건의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용 가능한 탄종의 폭이 훨씬 넓고 전력 소모도 훨씬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정밀하게 제어되는 연소 과정은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열화학포는 고도의 기술력과 복잡한 연구가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오래전부터 개발을 시도했음에도 아직까지 양산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분야의 실험에 과감히 도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세계 최초의 전차였던 영국의 마크1이 꿈꾸던 육상의 전함이 현실화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비전일 뿐 실제 전차에 전열화학포를 탑재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 55톤 내외인 전차 중량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K3 전차는 대한민국 지상무기체계상 자주도와 능력을 고려해야 하기에 전차의 중량을 55톤 이상으로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활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가 채택된 것도 바로 이 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열화학포 기술은 아직 단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적용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K3 전차에서는 무인화 기술의 방향성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의 탑재로 인해 사수는 더 이상 외부의 신체를 노출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K3는 다목적 미사일, 레이저 무기와 함께 완전 무인 포탑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형 전술 드론까지 탑재되어 정찰 및 대공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차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던 정보 수집과 공중 위협 대응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무장 시스템과 함께 K3 전차는 미래 전차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는 능동 방어 체계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더로 미사일과 드론을 탐지하고 이를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전차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도 능동 방어체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차의 핵심인 동력 계통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동화 추진 장치가 차세대 전차 체계의 핵심 기술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친환경 고출력 전차 개발 흐름과 맞물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술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중량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 시스템이 전제로 작동해야 하며 현재는 이에 적합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차의 궤도 역시 기존 금속 궤도 대신 매듭 장갑차에서 활용되던 고무 소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무 궤도는 금속보다 가벼우면서도 소음이 적어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전차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와 기술이 반영된 K3 전차는 현재 개발 중인 미국과 독일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전차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몰고 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3는 단순히 K2 전차를 능가하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춘 것을 넘어 드론, 레이저 무기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자동화 시스템과 첨단 조종 장비를 적용해 원거리 조정이 가능하고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통해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초저소음 주행이 가능해져 전장에서는 은밀하고 효율적인 전투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 사업은 K2 전차의 뒤를 이어 K3 전차가 바통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여러 학술대회 자료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주요 사양들이 일부 공개된 상황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K3 전차는 KF-51 판터와 동일하게 130mm 활강포를 채택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무장으로는 원격 사격 통제체계, 레이저포, 다목적 미사일, 소형 드론 그리고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독일이나 미국의 차세대 전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스펙을 갖췄습니다. 또한 최신 전차 트렌드를 반영해 두세 명의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춘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전체 무인화 및 자동화를 지향하기 위한 설계 변경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K3 전차만의 또 다른 차별점은 레드백 장갑차에 사용되었던 고무 궤도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전차의 경량화를 실현하면서도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장전 장치의 개량이 이루어져 기존 K2 전차보다 훨씬 빠른 연사가 가능하며 전투 효율성 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설계를 살펴보면 전차의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체 및 포탑에는 벌집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육각형 허니콤 형태의 장갑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데다 공간 효율성까지 높인 최첨단 생체 모방 디자인입니다. 해당 장갑은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복합 장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K3 전차 스펙은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수많은 유럽 국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고 싶어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한국산 차세대 무기의 강력함을 한눈에 알아본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가지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3 전차에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더욱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인공지능 조종사를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부분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방위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산 장갑차와 전차 무기에 대한 해외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자국의 국방부 장관과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의 방산산업체를 견학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매우 우수했으며 방문 기간 동안 폴란드와 한국 고위 인사들은 무기 수출 및 무기 개발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산 K2 흑표가 서양 대부분의 주력 전차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전차병들이 요즘 기세등등하다는 이야기가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진행된 연합 전차 훈련에는 폴란드의 한국산 K2PL을 비롯해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람스, 프랑스의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 등 각국의 대표 전차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한국산 K2 전차가 압도적인 기동 능력을 보여주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가파른 경사로와 고개를 단숨에 멈춤 없이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보통 이처럼 험준한 지형에서는 전차조차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며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산 K2 전차만은 유일하게 직선으로 곧장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단순한 엔진 출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K2 전차는 자동 변속기, 능동형 서스펜션, 고출력 디젤 엔진이 최적화된 통합 기동체계 덕분에 정밀한 가속 제어와 뛰어난 지형 적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가스터빈 엔진을 기반으로 해 가속력은 뛰어나지만 연료 소비가 많고 중량은 무려 70톤에 달해 고지 돌파에서 제약이 큽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역시 무게 중심 문제로 급경사 주행에서 회전 반경이 넓은 편이며 제동과 추진 간 전환도 느립니다. 그 어떤 서방 전차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동 성능을 눈앞에서 확인한 폴란드 전차병들은 자부심에 차올랐고 콧대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는 중간 경사에서 일부러 정지해보는 기행까지 선보이며 타 국가 장병들 앞에서 한국산 K2 전차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차는 급경사에서 한번 멈추면 다시 출발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뒤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멈췄다가도 다시 전진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며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폴란드 내에서는
만약 K3 전차 개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육군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언론은 한국산 K3에 대한 관심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한국의 K3 전차는 4세대 전차의 미래 청사진을 현실화하는 모델이라며 무인 포탑, 복합 장갑, 스텔스 설계 등 기술 통합 수준이 자국의 기준을 상회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K3 전차의 차체 전면과 포탑 측면에 적용된 독특한 벌집형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탑 측면에 장착된 벌집형 구조물은 기존 66mm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장비로 다영역 차장 연막탄을 효과적으로 분사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의 소프트킬 능동방어 체계에 사용된 MSLG는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 대역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며 팽창 흑연을 이용해 밀리미터파 대역의 전파마저 흡수하고 산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시각 및 열탐지 장비뿐만 아니라 레이더까지 기만할 수 있는 일종의 전차용 차단막이 되는 셈입니다. 이 기술은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만 시도하고 있는 고난도 방어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까지 성공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K3는 무인 포탑 채택이 예상되면서 포탑의 피탄 면적을 줄이고 통합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K2 전차 개발 단계에서 관련 기술을 일부 확보해둔 바 있습니다. 차체 측면에는 사이드 스커트 형식의 장갑이 추가되어 있으며 이는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로 전차의 약점인 보기륜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변화는 전차 전체에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텔스 도료를 사용해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탄 거부 능력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전차에서 볼 수 있던 전면부의 조종수 해치를 제거하고 아이언 비전과 같은 증강현실 기반 시야 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이스라엘의 첨단 전차 카르멜 프로젝트에서도 시도되던 개념으로 조종수의 시야 확보와 내부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래형 시스템입니다. K3가 4세대 전차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버슬형 탄약고의 채택입니다. 이 방식은 포탄의 길이에 제한이 없고 한두의 새 장비를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피격 시에도 포탑의 생존 가능성을 대폭 높여줍니다. 탄약고가 폭발하더라도 포탑 자체는 보호될 확률이 높은 구조입니다. 여기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인 RCWS 탑재, 인공지능 기반 승무원 운용, 두세 명이 탑승하는 캡슐형 승무원실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집약되어 있습니다. 경량 장갑과 개량된 능동 파괴 시스템까지 포함되며 전차 생존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360도 전방위 상황 인식 시스템, 그리고 완전한 원격 무인화 시스템으로 미래 전차 설계의 기준을 확실히 제시한 셈입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K3 전차는 실전 중심 설계와 기술 통합이 모두 뛰어난 유기체적 무기라며 미국과 유럽이 계획만 하고 있는 4세대 전차를 이미 실체화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2 전차의 자리를 이제는 차세대 스텔스 전차인 K3가 이어받으며 대한민국의 육군 전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K3 전차는 K2 흑표 전차를 훌쩍 뛰어넘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수많은 혁신 기술이 집약된 미래 전장의 핵심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혹한을 견뎌야 하는 기후 조건 속에서 훈련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방산 기술 개발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혹독한 실전 운용 능력을 갖추는데 최적의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미 UA 합동훈련도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거친 자연 환경은 한국 군사기술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